여러분 안녕하세요. 기독교 세계관 14주차 강의입니다. 이제 오늘로 마지막 강의네요. 벌써 다음 주에 시험을 보는데요. 시험은 6월 25일 날 목요일이죠. 우리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목요일 6, 7교시인 2시에서 4시 사이 2시간 시간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제가 이미 올려드린 그 예상 문제 있죠? 그 중에서 네 문제가 무작위로 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답을 여러분이 거기다가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리 준비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죠? 그러나 같은 답을 두 사람이 이상이 올리면 다 0점 처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하여간 더 성실하게 더 좋은 답을 여러분 올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시험 준비 잘 하시고요. 이제 13과 가르침, 배움, 대학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합니다. 사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우리가 지금 다뤄야 하는 거죠. 그런데 약간 우리 학교에서 만든 이 PPT 자료가 조금 불완전해서 제가 보완을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서 목차를 보면 교육이 무엇이냐? 좋은 사람을 양성하는 것이다. 두 번째, 학습 동기를 높이는 방법이 무엇인가? 세 번째, 행복한 대학 생활의 노하우가 무엇인가?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교육의 내용, 여러분이 사실 유아원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대학에 와서까지 교육을 받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뭔가를 여러분이 이제 신체적으로 성장하면서 동시에 지적으로, 지식적으로 계속 배워왔고 또 시험을 쳤고 이제 대학까지 왔는데 고등교육 기간. 사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고등교육에 참여하는 학생 수가 가장 많습니다. 같은 인구, 같은 그 나이에 70% 가까이가 대학에 오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사람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는 거죠.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 대학 교육이 얼마나 좋은 교육을 하고 있는가, 그거는 조금 저 자신도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나 하여간 주어진 환경에서 노력하기에 따라서 더 좋은 교육을 대학 여러분 4년 동안 얻을 수 있겠죠. 절반은 학교와 교수의 책임이라면 절반은 여러분의 또 책임이겠죠. 교육은 궁극적으로 좋은 사람을 양성하는 것이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교육의 목적이다라고 할 수 있죠. 좋은 사람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우선 신앙이 확실한,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구주에 대한 신앙, 또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신앙, 이 신앙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좋은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인격, 인성이 훌륭해야 합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윤리적으로나 인격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이제 안 맞는 거죠, 밸런스가. 그래서 이제 사람들로부터 지탄받고 자기 자신도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신앙이 좋다. 정말 복음을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성화가 점점 깊어져서 성화의 어떤 높은 수준에 올라가면 그 사람의 인성이 나쁠 수가 없어요. 인성이 나쁘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성화가 잘 안 된 겁니다. 그 사람의 성격하고 인성은 구별해야 돼요. 우리가 성격은 안 변해요. 잘 자기의 타고난 그야말로 뭐 DNA에 의해서 또 결정이 거의 되는 거죠. 성격은. 그러나
그 성격을 다루는 인격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성화가 되면 인격이 더 성숙해져서 더 겸손해지고 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더 이해심과 배려심이 커지고 또 자기 자신도 더 잘 통제할 수 있고 이런 것이 이제 우리의 인성 또는 인격이 더 훌륭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우리의 지식, 전문 지식, 교양 지식, 또 기능, 어떤 기술 이런 걸 다 포함하는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가 다 고루 갖추어지면 참 좋은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신앙과 인성과 능력. 근데 이제 하나 어떻게 이렇게 완전하겠어요? 그러나 신앙이 좋은 사람은 다른 것이 좀 따라가면 좋겠고 예를 들면 인격은 좋은데 신앙도 좋은데 능력이 너무 모자라다. 그럼 능력을 좀 개선해야죠.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내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능력을 개선할 수 있도록,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또 능력은 뛰어난데 학점도 잘 받고 아주 기능적으로도 뛰어난데 신앙이나 인성이 잘못됐다. 그런 문제죠. 심각한 문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식뿐만 아니라 지식이나 기능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성도 훈육을 해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좋은 교육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도 대체로 동의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교육에는 인지적 교육과 우리가 분명히 명시적으로 아는 교육이 있고 비인지적, 암시적으로 배우게 되는 교육이 있죠. 그 두 가지가 합쳐져서 가르침이 일어난다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러니까 교실 내에 여러분이 교실 내에서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도 배우는 그 수업 있잖아요. 수업이나 뭐 교재나 참고서나 학원이나 이런 데서 배우는 그런 지적인 그런 교육뿐만 아니라 어떤 친구 관계에서 이렇게 서로 배우고 또 자극을 받고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이 비의도적 교육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항상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가는 거죠. 커리큘럼에 따라서 공식적인 그런 내용을 우리가 배우지만 동시에 인간관계와 문화를 통해서도 굉장히 많은 걸 배웁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만 하고 인간관계가 없다. 또 아주 그 문화에 낯설다. 그러면 뭔가 나중에 그 자기가 받은 그 얻은 지식을 가지고 활용할 때 굉장한 문제가 생기겠죠. 인간 소통이 안 되고 문화를 이해 못할 때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실수를 겪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제도권 교육과 비제도권 교육이 있죠. 이 제도권이라는 건 일반 학교, 공사립 일반 학교죠. 비제도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대안학교나 소위 홈스쿨 같은 거 있죠. 집에서 교육하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죠. 또 이렇게 대안학교들이 있잖아요. 기독교 대안학교도 이제 우리가 둘째 시간에 얘기할 텐데 대안학교 교육이 있죠. 여기서는 아무래도 제도권 교육보다 이런 입시 교육을 위주로 하지 않죠. 그래서 뭐 입시에서 성적을 잘 따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비제도권 교육이 좀 약점이 있겠죠. 그러나 그 다른 면에서 는 굉장히 강점이 많죠. 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아요. 제도권 교육에 도저히 적응이 안 되는 사람들은 또는 그게 싫은 사람은 비제도권 교육, 대안학교 가서 자기가 열심히 공부할 수 있잖아요. 거기서 또 다른 자율적으로 뭔가 여러 가지 또 배울 수 있고 경험도 해볼 수 있고. 자, 저도 대안학교를 좀 다녀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그런 기회가 없었죠. 그 다음에 사적 교육과 공적 교육은 우리가 공교육과 사교육 얘기죠. 예, 학원이나 이런 뭐 내가 인터넷으로 이렇게 돈을 내고 인강을 듣는다든지 이런 것은 사교육이죠. 가정교육과 사회교육, 집안에서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주 우리의 기본이죠. 그것에 의해서 거의 우리의 어떤 인성이라든지 우리의 어떤 정서, 어떤 그런 정치적 성향 이런 것들도 또 신앙 이런 것들도 다 길러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에 나가서 배우는 것이 그 위에 추가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학습 동기를 이제 높이는 방법이 뭐냐? 여기선 호기심과 칭찬, 인정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배우는 여러분이 기독교 세계관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더 잘하려면 그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에 대한 호기심이 있으면 여러분이 이 교재 하나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질문도 많이 생기고 또 다른 책도 보고 뭐 인터넷에서도 찾아보고 그러겠죠. 그러면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죠. 호기심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호기심이 상실되면 어떤 할 수 없이 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학점을 따기 위해서 또 뭐 내가 직장에서 할 수 없이 월급을 타기 위해서 하지만 막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내가 발전이 좀 약화되는 거죠. 저의 경우는 여기 제 경우를 써놨는데 저는 제가 배운 여러 가지 지식을 통합하려는 그 욕구와 호기심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저는 전공이 철학이고 또 지금은 이제 부전공이 이제 신학이 됐지만 뭐 그 외에도 저는 문화, 예술, 뭐 과학에 대한 그런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통합할 수 있는가? 나의 어떤 기독교적인 특히 이제 제가 신학적으로 개혁주의의 입장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통합을 하려는 욕구가 굉장히 강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자료라든지 어떤 새로운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호기심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 방면에 공부를 하게 되고 또 하나는 제가 저는 굉장히 아무래도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뭐 국수주의는 아닌데 저는 외국인 이민도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인구가 줄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적으로 이제 이민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인기가 없는 정책일 거예요. 당장. 그래서 대통령도 지금 얘기를 전혀 안 하는 것이 저는 늦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부터 예를 들면 1년에 10,000명씩이라도 체계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기술 인력이라든지 노동 인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가족 단위로 이민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뭐 주로 아시아권에서 받겠죠. 또는 유럽이나 북미, 중남미 이런 데서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 한국에서 정착해서 살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민족 개념이 좀 넓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이제 제 머리로 생각하는 거고 제 심정으로는 아직도 우리의 과거의 역사와 연결된 한국이라는 한민족에 관심이 많죠. 그래서 그 한민족의 이제 어떤 절정이 결국 통일로 가는 것. 저는 통일에 관심이 많고요. 그래서 저는 한국의 이런 여러 객관적 지표를 계속 새로 업데이트하면서 다 정리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정치, 경제, 뭐 사회, 문화 여러 면에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됐다고 하는데 과연 무슨 근거로 그런지 또 반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의 그 안전 문제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또 우리의 노동 생산성 또 지금 요즘 여러분 그 아동 학대 문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런 면을 보면 굉장히 아직도 선진국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이런 것들을 전부 종합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한국 그리고 내가 속한 이 한민족의 지금
상황을 좀 알고 싶은 거죠, 정확히. 그래서 그런 통계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게 이제 호기심이죠. 이거 한다고 뭐 학교에서 상을 주지도 않고, 뭐 월급을 더 받지도 않고요. 그런데, 에, 저는 그냥 그게 그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호기심 잃어버리면 뭐예요?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안 하게 되죠. 그리고 제 어떤 지적인 호기심과 활력을, 생활의 활력을 잃어버려요. 그럼 제가 뭘 하겠어요? 어, 이제 저도 젊었을 땐 여행을, 세계 여행 다니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저는 많이 갔습니다. 학교의 프로젝트로 많이 갔는데, 남미를 못 가보고요. 다른 데는 웬만한 데 다 가봤습니다. 알래스카도 가봤어요. 그런데 지금은 별로 외국에 가는 게 호기심이 없어요. 제가 유럽의 산티아고는 다시 한번 가보고 싶어요. 스페인 산티아고. 근데 뭐 다른 거는 그렇게 호기심이 없고, 저는 산책하고 이렇게 산에 가서 운동하고 이런 걸만 됐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호기심이 없어지면은 안 하는 거죠. 근데 우리 그 이유가 호기심을 잃어버리면은 굉장히 사람이 수동적이 되고, 좀 더 심하면 나태하게 되고, 뭐 더 심하면 우울증에도 빠질 수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쭉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의 어떤 목표, 삶의 목표가 상실되면 그런 것 같아요. 목적 내지 목표. 목적은 더 추상적이고 목표는 더 구체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다음에 뭐 다른 말로 의미가 상실될 때 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러면 또 삶의 현실이 너무 압박할 때, 당장 지금 뭐 내일 시험을 봐야 된다 그러면 호기심이 없죠. 다른데 여러분이 아무리 뭐 게임을 좋아하고 그래도 내일 시험인데 지금 오늘 저녁에 게임을 하는 건 이제 정신이 나간 거죠.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떤 삶의 조건이 너무 급박할 때는 호기심이 잃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건강이 너무 악화되거나 힘들 때 호기심이 약화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결국은 의미나 목표를 유지해야 되고, 또 삶의 조건을 유지해야 됩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상황을. 어, 그리고 건강도 유지해야 되고. 자, 그런데 이제 그런 호기심과 연결해서 칭찬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칭찬을 받으면 의욕이 더 생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인정을 받고 격려를 받을 때 자기를 긍정하게 되고 뭔가 더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죠. 더 잘 하고 싶고. 그래서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는 말이 책 저도 봤는데 정말 그럴듯하게 썼어요. 그것을 이제 철학자들도 다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인정을 통해서 스스로를 이해하게 되는 거다. 내가 나 혼자만 있으면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의 그 생각과 태도에 반영된 나를 이해할 때 이제 새로운 이해를 하게 되면서 내가 그냥 나 스스로 이렇게 암묵적으로 생각했던 것과 다른 사람의 평가를 같이 들으면 종합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자기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헤겔이 말하는 소위 대자, 즉자가 아닌 대자. 그것은 내가 내 상태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타인에게 내가 가서 그 사람의 관점을 내가 내 것으로 갖는 거예요. 그게 대자, 퓨어지히라는 거고요. 또 레비나스라는 현대 유대인 철학자가 말한 타자성. 그러니까 레비나스는 내가 있기, 가만 생각해보면 내가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 이전에 내가 있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먼저 있었던 거죠. 나의 부모가 있었고 내 주위의 사람들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타자가 나에게 가장 중요하다. 타자를 이해하고 타자의 나에 대한 생각이나 그들이 나에게 원하는 것들을 내가 잘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걸 배려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타자가 나에게 어떻게 대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주위의 가족, 그 다음에 내 친구, 나와 같이 일하는 동료들하고 좋은 관계를 갖느냐, 아니면 나쁜 관계를 갖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부터 좋은 관계를 맺고 그들과 상호 교류하고 협력하면서 살아갈 때 참 행복한 것 같아요. 그것이 깨질 때, 나만 잘하면 된다 하는데 그게 점점 그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큰 어려움들을 겪는 것 같아요. 홀로 서기만 하는 사람은. 왜냐하면 점차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래서 내가 남을 도와야 또 남도 나를 도와주는 거죠. 자, 다음으로 갑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필요가 이제 분명해질 때, 목표의식이 이제 분명해질 때, 학습 동기가 높아지는 게 당연하죠. 그 필요가 배움의 동기를 부여하고, 그 필요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분명해져야 그게 이제 필요가 생기는 거죠. 내가 과연 무엇을 원하는가. 여러분은 뭘 원하세요, 지금? 당장 이제 이 수험 14주차까지 하고 출석하고 그 다음에 기말 시험 성적 잘 받는 거. 그게 이제 단기적인 목적이겠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좋은 성적을 받고 또 장학금도 타고 그래서 이제 덜 어렵게 여러분이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받아가면서 졸업을 했다. 그리고 학점도 좋다.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학교를 나와서 뭔가 해야 되잖아요. 취업도 해야 되고 또 나가서 여러 가지를 해야 될 때 이 장기적인 목적을 생각을 하느냐, 어떤 필요를 느끼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10년, 20년 후에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그거를 지금부터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당장 하루아침에 이게 되는 건 아니지만 자꾸 고민을 해보면, 그리고 혼자 이게 뭔가 이게 잘 해결이 안 돼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앞서간 그 선배들 또 선생님들과 대화를 하고 의논을 하면서 그분들이 나보다 앞서갔으니까 또 부모님과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또 목사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10년, 20년 후를 내다보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내 단기적인 목적과 장기적인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게 참 바람직한 것 같아요. 단기적인 목적만 관심을 가지면 장기적인 면이 그 다음에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너무 장기적인 목적만 갖고 단기적인 목표를 생각 안 하고 그러면 어때요? 당장 지금 그 멀리 갈 수가 없는 거죠. 지금 현재 문제가 생기니까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염두에 두면서 그러나 가까운 것부터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죠. 지금 당장 학기말 시험부터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여러분이 더 성적을 받을 수 있어요. 조금만 더 노력해서 답안을 잘 만들어 보십시오. 그 다음 인지적 배움과 비인지적 배움 해서 결국은 인지적 배움이 여기서 이제 주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집중력과 기억력, 이걸 이제 인지적 배움에 필요한 거죠. 지식교육, 사고교육, 이것도 인지적인 거고요. 논리적 사고, 비판적 사고, 뭐 다 창의적 사고. 이제 논리적 사고까지는 인지적 배움이지만 창의적 사고는 비인지적 배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창의적이다 할 때는 누가 가르쳐줘서 창의적이 되는 게 아니라 책에서 보고서 창의적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감적으로 뭔가 새로운 걸 생각하는 거, 남들이 못 본 것을 딱 생각하고 간파하고 어떤 혼자 이렇게 대안을 제시해보고, 이런 것은 우리가 배워서 하는 거라기보다는 평소에 어떤 감각이죠. 그런 상상력과 또 어떤 예리한 감각, 직관, 이런 것들이 또 우리에게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은 역시 나의 신앙과 가치관이 기본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비인지적인 우리의 배움을 할 때, 그것이 기본적인 나의 신앙관, 가치관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것은 이미 어릴 적부터 형성돼 왔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든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우리가 인지적으로 지적으로 배우는 것과 동시에 우리도 모르게 암묵적으로 깨닫는 것, 또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관, 또 이제 그런 것이 다른 크게 하면 세계관이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형성하느냐,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생각의 중심에 무엇을 둘 것이냐. 이거는 이제 인지적으로 접근을 해봅시다. 무엇을 위해 공부하는가? 결국 내 삶을 위해 공부하는 거죠.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 신앙인으로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우리가 추상적으로 표현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 여기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어떤 원리, 그것을 이제 한마디로 의라고 했는데, 거기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죠. 우리가 그냥 성공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그것만이라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절반의 의미만 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 절반은 비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잘 살아서 어떻게 할 건데, 왜 잘 사는데, 그냥 잘 먹고 잘 누리고 그것으로 다인가? 채워지지 않죠. 우리는 우리의 정말 우리가 신앙이 있다면 그 다음 하나님과 연결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의 이 역사에 대한 뜻이 무엇이고 나에 대한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공부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뭔가 도움이 된다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는 거죠. 우리 공부가. 그래서 무엇을 지향하는가? 한번 쭉 나열해 봅시다. 우리가 원하는 거. 성적, 졸업, 취직, 창업, 결혼, 자녀. 혹시 여러분 중에는 자녀를 안 낳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녀를 낳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그래도 여러분 노후를 생각해 보면 자녀가 있는 것이요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이제 여러분 70 넘으면요 아무도 자녀가 없다 그러면 아무도 안 와요. 내가 아파도 아무도 와볼 사람 없는 거죠. 이제 저같이 특히 혼자 사는 사람은. 자,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라도 자녀가 있는 게 좋고, 우리나라를 생각할 때 지금 다음 세대가 점점 줄어들어서 우리나라는 지금 심각한 위기예요. 가장 큰 위기가 인구 감소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다음에 이제 안정된 생활하고 자녀도 교육하면서 안정된 생활하고 다 여행도 하고 그렇게 살고 싶죠. 우리 다. 또 선교도 하고 이제 적극적인 신앙생활,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사회적인 기여.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 향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두셨는가, 내 삶에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향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정말 우리 크리스찬이 지혜로운 삶과 명철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존경하고 또 두려워하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잘 안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저는 요즘 시편을 계속 드라마 바이블이란 걸 통해 듣는데 확실히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으면요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읽어주니까
굉장히 좋아요. 깨달음이 많이 와요. 성경을 읽을 때하고요, 안 읽을 때하고 달라져요. 그러니까 기도를 또 일정한 시간에 하는 것과 안 하는 것도 다릅니다. 그런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 생활 속에서 아무리 바빠도 잠깐이라도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시간을 내서 성경을 잠깐 옛날에 읽었는데 요즘은 듣고 기도하고 하는 것과 그것을 매일 10분씩 하는 것과 매일 10분씩 안 하는 건 큰 차이가 생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지혜로워지고 명철해지느냐 크리스찬으로서 아니면 지혜롭지 않은 그 바보가 되느냐, 그러니까 갈라지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크리스찬은 지혜롭게 사느냐 지혜롭지 않느냐가 결정이 돼요. 저도 별로 여태까지 그렇게 지혜롭지 않게 살은 면이 많이 있어요. 그럼 왜 그랬나 했더니 제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나와 내 주위를 잘 이렇게 살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건가를 이렇게 저는 특히 공적인 삶에서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사적인 삶에서 가정생활에서는 별로 적용을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제가 가장 후회하는 것이고 가장 제가 어리석었다, 제가 지혜롭지 못했다, 저의 신앙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적인 면과 공적인 면을 잘 같이 조화롭게 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살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런 면들을 제가 무시했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젊은 대학생으로서 어떻게 여러분이 의무가 있고 또 자유가 있죠. 더구나 아직 학생이기 때문에 자유가 더 많이 있고요. 또 결혼도 안 했기 때문에 자유가 있죠. 나 혼자만 지금 생각하면 되니까. 그런데 과연 여러분이 자율적이냐? 자유가 있다고 해서 자율적이지는 않아요. 자유는 프리덤이지만 자유는 오토놈이라고 하는데 결국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느냐, 나를 잘 통제하고 제어해서 내가 생각하는 목표를 향해 갈 수 있느냐가 이제 자율이죠. 그런데 우리를 방해하는 게 환경도 있지만 나의 나쁜 습관과 태도, 어떤 잘못된 사고방식, 가치관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미국 켈빈 대학의 기독교 철학 교수인 제임스 스미스가 한 2년 전에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책을 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서도 아주 많이 사서 봤는데 습관 속에서 영성이 형성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과 습관이 동떨어진 게 아니에요.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나쁜 습관이 많아지면 우리 신앙도 나빠지고 좋은 습관이 많아지면 신앙도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자율적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죄의 영향 때문에 우리가 자율적이지 못하죠. 그래서 그럴 때는 타율을 좀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도움을 요청해서 우리가 홀로 서기를 노력하지만 그것이 불완전할 때, 부족할 때는 협업, 다른 사람의 도움을 또 다 함께 함으로써 상호 보완하는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호기심을 회복하라. 호기심은 어린이들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그래서 호기심을 잃어버린 이유를 찾아본다면 너무 여유가 없기 때문이 아닌가. 쉼과 그래서 놀이의 필요성을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전에 배웠던. 그래서 호기심을 가져야 창의적 사고가 시작이 되고 더 발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의욕이 생기고 삶의 생동감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대학 생활에서 여러분이 저보다 대학 생활을 더 현실적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1학년 학생들은 이 수업에는 없는 것 같은데, 요번에 참 안타깝죠. 왜냐하면 대학 생활이 수업만이 아니라 다른 인간관계라든지 그런 학교 동아리들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수업 외의 활동을 통해서도 많은 걸 배우는데 이제 그걸 잘 못하게 됐잖아요, 이번에. 그래서 이제 좀 2학기부터는 우리가 정상적인 대학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려면 확진자가 줄어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지금 20대가 확진율이 가장 높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하면서 책을 읽고 생각을 정리해서 글을 쓰고 말하는 거 이런 것이 우리의 모든 지식의 하여튼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수업이나 책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새로운 인간관계를 통해서 많은 경험을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행복한 생활, 대학 생활, 또 바람직한 대학 생활의 기본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생각 나누기. 여러분 이 기독교 세계관과 문화는 이제 여러분 오늘까지 과제를 내야 됩니다. 이 생각 나누기가 있기 때문에 첫째, 교육과 배움의 목적은 무엇인가? 일반적 시각과 기독교적 시각을 간단히 비교해 보십시오. 어떻게 다른가? 이제 여러분의 언어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움에 대한 필요와 이유에 대해서 각자의 생각을 나누어 보자. 왜 여러분이 배움이 필요한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내가 대학을 다녀야 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세 번째, 사람다운 사람, 좋은 사람을 양성하기 위해 기독교 대학 교육이 어때야 하는지. 여러분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기독교 대학 교육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를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